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어느덧 155번째 에피소드까지 왔습니다. 155회라고 하면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한 회를 거의 10분 정도로 딱 끊습니다. 저도 이제 오고 가면서 이런저런 팟캐스트를 듣는데 말을 길게 하면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들어있어도 한 50분, 60분 되는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냥 이런저런 요약 기능 사용해서 핵심만 듣고 막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도 한 10분 정도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10분에 거의 맞춰서 녹음을 합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10분짜리 대본을 쓰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10분이 됐다 싶으면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급하게 마무리를 하죠. 뭐 어쨌든 근데 이제 회당 10분만 잡아도 155회면 1550분입니다. 근데 제가 프롤로그도 녹음을 했으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156회가 되겠네요. 어쨌든 회당 10분만 잡아도 156회면 1560분입니다. 시간으로 바꾸면 26시간이에요, 정확히. 거의 하루를 꼬박 넘게 제가 혼자 떠드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반에는 20분짜리 에피소드도 꽤 있었어요. 그냥 말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계속 녹음을 한 날도 있었고,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도저히 10분 안에는 끝낼 수 없었던 주제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 26시간보다 훨씬 더 되겠죠. 제가 이제 와서 제 목소리를 20 몇 시간 동안 계속 듣는 건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저보고 억지로 들으라고 해도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쌓였습니다. 한 편 한 편 녹음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요. 이게 좀 쌓이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의욕이 충만했죠.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다, 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일단 꾸준히 만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의욕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조금 어렵죠. 또 이것저것 바쁜 일도 있고, 제가 팟캐스트 녹음하려고 비워놨던 시간에 갑자기 일이 생기면 살짝은 귀찮아질 때도 있고, 녹음할 주제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 날도 있고, 이 얘기를 내가 했을 때 누가 들어줄까 싶은 날도 있고, 이 얘기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싶은 날도 있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하죠. 일단 좀 쉴까? 그래도 150회 넘게 한 거면 충분히 좀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일단 좀 재정비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까지 쌓인 에피소드 숫자를 보게 됩니다. 1회부터 155회까지 줄지어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좀 묘하게 아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전 생각이 좀 납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둔다고? 이만큼 쌓았는데 조금만 더 해볼까? 뭐 그런 오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 책을 읽다가 덮으려는데 이미 절반쯤 읽었으면 재미가 없어도 끝까지 읽어보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뭐 드라마 같은 것도 그래요. 솔직히 재미없는데 12부 중에 9부까지 봤다면 지금까지 본 게 아까워서 마지막까지 보게 되죠. 이제 우리에게는 이렇게 지금까지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것을 매몰 비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미 지출했고 써버렸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이미 써버린 돈, 이미 지나간 시간, 이미 소모한 감정. 원칙적으로는 앞으로 결정을 할 때 과거에 이미 들어간 비용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은 다 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선택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앞으로 얻을 것과 잃을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냉정하게만 판단할 수가 있나요?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여기에 돈을 얼마나 썼는데,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 한 게 다 뭐가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다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요. 이렇게 본전 생각이 꾸준함을 만드는 연료로 쓰인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의 본론인데요. 소송에 있어서만큼은 본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법률 상담을 해드릴 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만두냐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랑 지금 다투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인데 이제 와서 합의라니 무슨 말입니까? 혹은 이렇게 시작한 이상 그냥 끝낼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합의를 권하거나 조정을 권하는 경우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제가 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이해합니다.
소송은 단순히 돈만 들어가는 일이 아니죠. 시간이 들어갑니다. 감정이 들어갑니다. 자존심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가족까지 함께 지치기도 합니다. 서면 하나를 낼 때마다 예전 일을 다시 떠올려야 하고, 상대방 주장 읽을 때마다 화가 나고, 길 잡힐 때마다 다시 막 평정심이 흐트러지면서 생활 전체가 소송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보낸 분에게 이제 여기서 그만하시죠라는 말은 그리 간단하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그만두는 순간 그동안 자신이 견뎌온 시간이 전부 헛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1심을 패소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혼자 소송을 하시던 다른 변호사분이랑 사건 진행을 하시던 1심에서 패소하고 난 다음에 항소를 할지 말지, 사실은 항소를 하고 싶으신데 변호사를 바꾸고 싶으신 거죠.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1심 기록을 좀 보고 판단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면 굳이 돈 들여서 변호사 상담 안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든 다투고 싶으시고,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까 뭔가를 바꿔보고 싶으셔가지고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추가적인 진행을 말리면, 사실 어지간하면 1심 진행했던 변호사분 나쁘게 얘기하면서, 혹은 뭐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거 항소하시죠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진행하지 않았던 사건 욕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지간해서는 뭐 이거 항소하시죠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좀 아니다 싶은 거는 저는 하지 말라고 말리는 편이거든요. 진짜 해봤자 별로 이득이 아닌 경우에, 그리고 이미 이 소송 자체가 조금은 무리했다 싶은 경우에는 이거는 여기서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소송은 본전을 찾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결국 승소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설령 돈을 받는다고 해도 이미 들어간 시간이 돌아오지 않고요. 판결에서 이겨도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인정이 돼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아도 내가 그 당시 받았던 그 느낌, 뭐 모욕감이나 불안감이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많이 받아도 뭐 적게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지나간 세월에 대한 보상으로는 한없이 부족하죠. 얼마를 받든 간에. 그러니까 소송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말하면 이러나 저러나 손해보는 게 바로 소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는 이유는 소송밖엔 답이 없으니까, 그나마 소송을 해서 발생한 손해를 메꿔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에서 중요한 질문은 지금부터 발생하는 마이너스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불편함을 느끼시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냐. 심지어 내가 들인 변호사 비용조차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상대방 잘못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왜 내가 적당히 양보를 하고 끝내야 되느냐. 뭐 당연한 반응이긴 한데요. 그래서는 결코 소송이 끝난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3천만 원 빌려주고 돈을 못 받은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3천만 원을 못 받아가지고 이미 소송은 1년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들었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서 화도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 끝나갈 때쯤에 상대방이 2,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당장 2,300만 원 주겠다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 번에 2,300을 주겠다. 게다가 상대방이 막 신용불량자에 가까워서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하면 좀 고민해볼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과 액수라든지 차용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조정을 좀 고려해볼 만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조정을 권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왜 700을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판결까지 가면 3천만 원 전부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만에 하나 상대방이 항소를 하는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또 써야 되는데, 시간도 써야 되는데 과연 이득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2,300만 원의 조정안이 반드시 나쁜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본전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런 계산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원래 받았어야 했던 3천만 원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생각만 남습니다. 원금만 생각하면 다행이죠. 여기에 이자까지 해서 내가
다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쓴 시간이나 비용 생각했을 때 원금도 못 받고 끝내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상대방에게 반드시 끝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면 소송의 목적이 돈을 받는 것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에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걸로 바뀌기도 하죠. 이쯤 되면 소송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됩니다. 이혼 사건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정도에서 끝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근데 이제 중간부터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절대로 들어주기 싫다는 마음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까지 갔을 때 어차피 이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듣는 분들이 계세요. 양육비 액수 몇만 원, 면접 교섭 시간, 심지어는 누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가는지, 여기에 더해서 막 가재도구 하나까지 모두 자존심 싸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얻는 것을 내가 지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합리적인 조정안을 아무리 보여줘도 거부를 하십니다. 저 사람 좋은 일 시켜주기 싫다. 뭐 이런 이유로요. 근데 이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키려는 것이 정말 돈인지 아이인지 생활의 안정인지 아니면 자존심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뭐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닌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상당하다면 그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뭐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 서로 한 5천만 원 정도 생각하는 금액 차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5천만 원의 차이만 극복하면 바로 다툼을 끝낼 수 있는데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최소 몇 달이 더 걸리고 이런저런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대출 이자도 계속 나갈 수 있고 뭐 아이도 당장 못 보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본전 생각에 그 5천만 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면서. 근데 이제 소송을 시작했을 때의 계산과 6개월 뒤, 뭐 1년 뒤의 계산은 다를 수 있어요. 처음에 내가 생각한 상황과 재판이 진행되면서 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또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안 돼요. 중간중간 계산을 잘 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드리는 역할은 이제 이런 감정이 너무 커졌을 때 브레이크를 좀 잡아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왜 이 소송을 시작했는지 다시 보게 해드리고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를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죠.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일부 양보해도 오히려 돈을 빨리 받으면 생활의 안정을 빨리 지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과를 받지 못하더라도 뭐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그런 조건을 확보할 수도 있어요. 형사사건에서 이제 원하는 만큼 강한 처벌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고 빨리 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생각했던 완벽한 결과는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소송에서 완벽한 결과는 매우 드물어요. 정답을 고르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불완전한 선택지 중에 손실이 가장 적은 것을 고르는 일이 바로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 하시는 경우에 여기까지 왔으니까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소송과 다툼을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처음에 이 사건, 이 다툼을 시작하실 때 뭘 원하셨습니까?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이랑 안정적으로 지내는 것이었습니까? 혹은 상대방과 연락을 아예 끊어내는 것이었습니까? 그 답을 다시 확인하면 의외로 지금 하고 있는 싸움 중 상당수가 처음 목적과 멀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본전 생각에서 출발해서 소송 얘기까지 왔는데 정리하자면 소송에서는 절대 본전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잃은 돈과 시간, 감정을 모두 되돌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송은 결국 손실을 관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이너스를 어디까지 줄일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싸우는 것만 결단이 아니에요. 적절한 순간에 멈추고 일부를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 그것도 현명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소송을 할까 말까 혹은 항소를 할까 말까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신다면 저 지세훈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셔라. 네, 뭐 이런 얘기를 오늘도 이렇게 길게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